올해 65.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죠. 여보, 조금만 버텨. 경희야. 응? 고마웠어. 평생. 무슨 소리야. 나도 고마웠어.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눈을 감았죠. 많이 울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여보, 왜 나를 두고 가? 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었으니까. 부동산 투자로 번 돈, 약 80억. 여보,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야. 잘 쓸게. 아들한테 물려줄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재훈, 올해 38, 대기업 부장. 성실한 아들이었죠. 엄마, 아빠 묘소 다녀왔어. 그래, 고마워. 엄마 건강 챙기셔야 해. 알아, 걱정 마. 나한테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야, 다 있어. 재훈이는 효자였어요. 주말마다 왔고, 용돈도 드렸죠. 엄마, 이거 뭐야? 용돈이야. 엄마, 나 돈 많이 벌어. 필요 없어. 그래도 받아. 엄마 마음이야. 고마워. 하지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재훈아,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엄마, 아직이야. 38인데 빨리 해야지. 만나는 사람 없어. 소개팅이라도 해봐. 알았어. 재훈이는 일만 했어요. 연애는 안 했죠. 이러다 노총각 되는 거 아니야? 걱정했어요. 매일?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여자친구 생겼어. 정말? 응, 회사 후배야. 이번 주말에 소개할게. 그래, 엄마가 음식 준비할게. 고마워, 엄마. 설렜어요. 드디어 재훈이가 결혼하는구나. 주말, 재훈이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게. 내 여자친구 최지은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지은입니다. 30대 초반. 예쁘고 단정했어요. 어머, 예쁘다. 앉아.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니? 33이에요. 직업은? 저도 재훈 오빠 회사 다녀요. 대리예요. 아, 같은 회사구나. 네. 지은이는 조용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죠. 지은 씨, 재훈이랑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6개월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 재훈이 어때요? 좋아요. 착하고 성실해요. 하하, 그렇지. 우리 재훈이 착하지. 식사를 함께 했어요. 지은이는 잘 먹었어요. 맛있으긴 어머님. 그래, 많이 먹어. 네. 식사 후 지은이가 설거지를 도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 함께 설거지했죠. 지은 씨, 재훈이랑 결혼 생각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재훈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우리 재훈이 잘 부탁해요. 네, 잘할게요.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조용하지만 착해 보였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훈이가 프러포즈 했대요. 엄마, 지은이한테 프러포즈 했어. 정말? 뭐래? 승낙했어. 축하한다. 고마워, 엄마. 결혼식은 6개월 후에 할 거야. 좋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근데, 응? 집 하나 사주실 수 있어? 집? 응, 신혼집이 필요해서. 그래? 얼마짜리? 10억 정도? 알았어, 사줄게. 고마워, 엄마. 10억을 줬어요. 아들 결혼이니까. 당연한 거였죠. 재훈아, 행복하게 살아. 응, 고마워, 엄마. 한 달 후, 지은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6주예요. 충격이었어요. 기쁜. 세상에 축하해. 고마워요, 어머님. 언제 알았어? 어제 병원 갔다 왔어요. 재훈이도 알아? 네, 오빠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 축하한다. 우리 손주야. 눈물이 났어요, 기쁨에. 손주, 손주가 생긴다. 재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재훈아, 엄마 들었지? 지은이 임신했어. 응, 축하한다. 고마워, 엄마. 나 아빠 될 거야. 그래, 잘 됐다. 엄마 결혼식 빨리 올릴게. 다음 달에.
그래, 그래야지. 행복했어요, 정말로. 다음 날 지은이네 집으로 갔어요. 선물을 들고. 어머님, 지은아, 축하해. 고마워요. 이거 임신 축하 선물이야. 봉투를 건넸어요. 5천만 원. 어머님, 이게 뭐예요? 임신 축하금이야. 받아. 너무 많아요. 아니야. 우리 손주인데 당연한 거야.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봉투를 받았어요. 눈빛이 반짝였죠. 돈을 좋아하나? 살짝 이상했지만 넘어갔어요. 임신했으니까 돈 필요하겠지. 지은아, 몸 조심해. 네, 어머님. 입덧은 어때?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 심해지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네, 고마워요. 한 달 후 결혼식 조촐하게 했어요. 지은이 배가 조금 나왔죠. 어머님, 제 배 보이나요? 아니야, 안 보여. 다행이에요. 예쁘다, 지은아. 고마워요. 식이 잘 끝났어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안 갔어요. 임신 때문에. 엄마, 우리 신혼여행 나중에 갈게. 지은이 몸 때문에.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출산 후에 갈게. 응.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제가 사준 10억짜리 아파트. 엄마, 집 정말 좋아? 고마워. 잘 살아? 응. 일주일 후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병원비? 네, 검사를 여러 개 했는데 200만 원이에요. 알았어. 보내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200만 원을 보냈어요.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산부인과 정기검진 받았는데 300만 원 나왔어요. 300만 원? 네, 정밀 검사했어요. 아기 건강 확인하려고요. 그래, 보내줄게. 고마워요. 300만 원. 한 달 후, 또. 어머님, 임신 영양제 사야 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네, 좋은 거로 사야 아기가 건강해진대요. 알았어. 500만 원. 이상했어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손주 건강이니까.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배가 별로 안 나왔어요. 지은아, 배가 안 나오네? 체질인가 봐요. 병원에서 뭐래? 아기 잘 크고 있대요. 그래? 이상했어요. 임신 4개월인데 배가 안 나오다니. 원래 그런가? 사람마다 다른가? 재훈이에게 물었어요. 재훈아, 지은이 병원 같이 가봤어. 아니, 바빠서 못 갔어. 다음엔 같이 가봐. 아기 상태도 확인하고. 알았어. 일주일 후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은이랑 병원 갔다 왔어. 그래? 아기 어때? 잘 크고 있대. 초음파 봤어? 응.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모르겠대. 그래, 다음에 또 가봐. 응. 뭔가 이상했어요. 재훈이 목소리가 어색했죠. 뭐가 문제지? 며칠 후 지은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출산 준비물 사야 해요. 벌써? 네, 미리 사두는 게 좋대요. 얼마?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네, 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나요. 그래, 보내줄게. 1,000만 원, 총 지금까지 5천만 원 축하금 플러스 200만 원 병원비 플러스 300만 원 검사비 플러스 500만 원 영양제 8천만 원 출산 준비물 7천만 원.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정상인가? 불안했어요. 한 달 후 지은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산후조리원 예약했어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너무 비쌌어요. 전화했어요. 지은아, 산후조리원이 왜 그렇게 비싸? 좋은 곳으로 했어요. 강남에 있는데요.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어머님, 손주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 안 내주시면 저희가 대출 받을게요. 아니야, 엄마가 낼게. 고마워요, 어머님. 2천만 원, 총 9천만 원. 너무 많아. 이상해. 재훈이를 불렀어요. 재훈아. 응, 엄마? 지훈이 요즘 이상하지 않니? 뭐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벌써 9천만 원 나갔어. 그래? 응, 이게 정상이니? 엄마 임신하면 돈 많이 드는 거야. 괜찮아. 그래? 응, 걱정 마. 재훈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네.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직감이었죠. 며칠 후 우연히 지은이를 봤어요. 카페에서. 남자와 함께. 저게 누구지? 가까이 가봤어요. 숨어서. 지은이가 남자와 다정했어요. 손을 잡고 웃으면서 뭐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재훈이 아닌데? 누구야? 저 남자? 사진을 찍었어요. 몰래 집으로 돌아왔죠. 사진을 봤어요. 계속 지은이가 바람 피우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혹시 친오빠? 아니면 친구. 하지만 손을 잡았어요. 다정하게. 친구가 저렇게 손을 잡아? 불안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죠. 확인해야 해. 지은이가 뭐 하는지 다음 날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 좀 조사해 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의뢰받겠습니다. 지은이 사진과 정보를 줬어요. 2주 정도 조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500만 원을 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 지은이가 뭘 하고 있는지. 2주를 기다렸어요. 불안하게. 재훈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혹시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의뢰인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탐정사무소로 갔어요. 서류를 받았죠. 사진들, 영상들 봤어요. 그리고 충격받았습니다.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지은이가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카페에서 키스하는 사진,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 충격이었죠. 이게 뭐예요? 며느님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김성훈 34세 회사원입니다. 2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네. 며느님은 이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동거요? 그럼 우리 아들이랑 사는 집은? 일주일에 2, 3일만 가고 나머지는 이 남자 집에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탐정이 영상을 틀었어요. 지은이가 남자 집에서 나오는 모습, 남자와 함께 슈퍼에 가는 모습, 다정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며느님, 임신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짜 임신입니다. 제가 며느님이 간 병원을 확인했는데 산부인과 기록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 보세요. 탐정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은이가 술을 마시는 사진, 담배를 피우는 사진. 임신부가 이러겠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이거. 통장 사본이었어요. 며느님 통장 내역입니다. 어머님이 보내신 돈 전부 이 남자 통장으로 이체됐습니다. 9천만 원. 전부. 김성훈 통장으로. 왜요? 왜 그 남자한테? 이 남자 빚이 많습니다. 도박으로 8천만 원 빚이 있어요. 며느님이 그 빚 갚아주려고 어머님한테 돈 뜯어낸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그럼 임신도 거짓말이고 병원비도 거짓말이고 출산 준비물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기예요, 이건.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 우리 재훈이는, 우리 아들은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며느님이 철저하게 속인 거니까요. 제가 뭘 해야 해요? 일단은 아드님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하셔야 해요. 사기죄로요. 네, 알겠습니다. 탐정 사무소를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짜 임신. 손주가 없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울었어요, 한참을. 화도 나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9천만 원을 그냥 날린 거예요. 속아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재훈이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죠. 어떻게 말해야 하지? 내 아내가 가짜 임신으로 나를 속였다고? 다른 남자랑 사귀고 있다고? 차라리 직접 만나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훈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재훈아, 오늘 저녁에 엄마 집으로 와. 급한 일이야. 혼자 와.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엄마. 무슨 일이야? 와서 얘기하자. 알았어. 저녁 흡입시. 재훈이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앉아. 엄마 뭔데? 무슨 일 있어? 탐정 자료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거 봐. 재훈이가 사진들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뭐야? 지은이야.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리고 더 있어. 병원 기록을 보여줬어요. 지은이 임신 안 했어. 가짜야. 뭐? 산부인과 간 적이 없어. 한 번도. 다 거짓말이야. 재훈이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안 돼.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재훈아, 증거가 다 있잖아. 엄마, 이거 가짜 아니야? 누가 조작한 거 아니야. 탐정한테 2주 동안 조사시켰어. 다 진짜야. 탐정? 응. 너한테 말 안 하고 알아봤어. 지은이가 이상해서. 재훈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아기, 손주.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다 사기야.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내가 보낸 9천만 원 다 이 남자한테 갔어. 김성훈. 지은이 진짜 남자친구. 9천만 원? 응. 임신 축하금, 병원비, 영양제, 출산 준비물, 산후조리원. 다 거짓말이었어. 다 이 남자 빚 갚는 데 쓴 거야. 안 돼. 재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재훈아, 진정해. 진정이 돼? 내 아내가 날 속였어. 완전히. 재훈아, 지금 지은이 어디 있어? 집에 있다고 했어. 몸이 안 좋아서 쉰다고. 거짓말이야. 지금 남자 집에 있을 거야. 탐정이 준 주소를 보여줬어요. 여기. 재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간다. 재훈아, 진정하고. 진정 못해. 확인해야 해. 그래, 나도 갈게. 엄마도? 응, 같이 가자.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갔어요. 아파트 단지 10층.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빠, 왜 여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은아, 여기 누구 집이야? 재훈이가 물었어요. 그게? 대답해. 누구 집이야? 안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지은아, 누구? 김성훈이었죠. 탐정 사진 속 그 남자. 당신 누구야? 재훈이가 물었어요. 저는 김성훈이죠. 제가 말했어요. 지은이 진짜 남자친구. 김성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재훈이가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아, 설명해. 이게 뭐야? 오빠 오해야? 이 사람은 그냥 뭐, 그냥 친구?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맞지? 어떻게 알았어? 지은이가 포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탐정 고용했어. 2주 동안 쫓아다녔어.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지은아, 임신은? 우리 아기는 어디 있어? 재훈이가 물었어요. 그건 대답해. 임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재훈이가 비틀거렸어요. 뭐? 처음부터 안 했어. 거짓말이었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돈이 필요해서. 돈? 성훈이 오빠 빚이 많았어. 8천만 원. 갚아줘야 했어. 그래서 날 속인 거야? 가짜 임신으로?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재훈이가 소리쳤어요. 제가 말했어요. 지은아, 너 지금까지 내 돈 9천만 원 받아갔지? 그건 다 이 남자한테 줬어. 빚 갚는다고. 맞지? 네. 산부인과도 안 갔지? 병원비 200만 원, 검사비 300만 원, 영양제 500만 원, 출산 준비물 1,000만 원, 산후조리원 2천만 원. 다 거짓말이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이야. 9천만 원이야. 9천만 원. 갚을게요.
어떻게 갚아? 너 돈 있어? 없어요. 재훈이가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아, 나는 뭐야? 그냥 돈줄이었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날 이용한 거잖아. 처음부터.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이혼이야? 당장 이혼해. 오빠,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너랑 저 남자 다. 김성훈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지은이가 결혼한 줄.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탐정조사 다 나왔어. 너도 공범이야. 지은이가 보내는 돈 받아서 빚 갚았잖아. 다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돼. 경찰서 가자. 지금 당장.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9천만 원 사기쳤는데 용서해? 갚을게요. 천천히 갚을게요. 갚을 돈 있어? 너 지금 무직이잖아. 어떻게 하세요? 다 조사했어. 너 작년에 회사 잘렸지. 그 후로 백수야. 도박으로 날린 8천만 원도 못 갚고 있고. 김성훈이 말문이 막혔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경찰 불러요. 그래, 백시비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사기 사건 신고합니다. 지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돼. 넌 우리 가족을 완전히 속였어. 내 손주까지 가짜로 만들었어. 용서 못해.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신고하신 분 계세요? 네, 저예요. 증거 자료를 다 보여줬어요. 사진, 영상, 통장 내역, 병원 기록. 이거면 사기죄 성립되네요. 두 분 다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지은이와 김성훈이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오빠 미안해. 지은이가 울부짖었지만 재훈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훈이가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죠. 엄마, 재훈아, 나 진짜 바보야. 완전히 속았어. 아니야. 너는 사랑했던 거야. 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손주라고 생각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엄마도 몰랐어. 엄마, 9천만 원.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진실을 알았다는 거야. 엄마, 안아줬어요, 제 아들을.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이혼도 하고 돈도 받아낼 거야. 응. 힘내, 재훈아. 엄마가 다 해줄게. 고마워, 엄마.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분노가 치밀었죠. 지은이 완전히 사기꾼이었어.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복수해야 해. 제대로.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어요. 재훈이와 함께. 신고하신 분들 맞으시죠? 네. 일단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형사가 물었죠. 피해 금액이 얼마죠? 9천만 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셨나요? 며느리가 가짜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비, 출산 준비물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탐정 자료를 전부 제출했어요. 사진, 영상, 통장 내역, 병원 기록. 형사가 꼼꼼히 봤어요. 이거면 충분하네요. 사기죄 성립됩니다. 피의자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지은이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정말 미안해요. 돈이 필요해서. 왜 필요했습니까? 남자친구 빚을 갚아야 했어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결혼한 겁니까? 네.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나요? 아니요. 처음엔 진짜 재훈 오빠를 좋아했어요. 근데 성훈 오빠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짜 임신을 계획한 겁니까? 네. 성훈 오빠가 빚 때문에 힘들어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피해자한테 얼마를 받았습니까? 9천만 원이요. 다 남자친구한테 줬나요? 네, 빚 갚는 데 썼어요. 본인도 그게 사기라는 걸 알았나요? 네,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후회하십니까? 네,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님께도 재훈 오빠한테도. 사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조사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죠.
재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돼? 구속영장 신청할 거래. 사기 금액이 크니까 도망갈 위험이 있대. 지은이 감옥 가는 거야? 응, 당연하지. 9천만 원 사기쳤는데. 그래도 내 아내였는데. 재훈아, 정신 차려. 지은이는 처음부터 널 속인 거야. 알아. 근데 믿기지가 않아. 이혼 소송 준비해야 해. 변호사 선임하자. 응, 변호사 사무소로 갔어요. 유명한 곳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혼 소송이랑 사기 사건 상담하러 왔어요. 앉으세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짜 임신, 9천만 원 사기, 다른 남자와의 동거.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혼입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요? 네, 고의적인 기망으로 결혼 생활을 파탄냈으니까요. 3천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사기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가려고요. 합의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사 고소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네? 지은이 재산 조회 좀 해주세요. 혹시 숨긴 돈 있는지. 알겠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가 구속됐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30대 여성, 가짜 임신으로 시댁서 9천만 원, 사기, 구속, 재훈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뉴스 봤어? 응, 봤어. 지은이 얼굴이 나왔어.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당연한 거야. 범죄자니까. 회사에서 난리야. 다들 수군거리고. 힘들겠다? 하지만 네 잘못 아니야. 알아. 근데 창피해. 참아, 조금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재산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은 씨, 숨긴 돈 없습니다.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어요. 50만 원? 네, 9천만 원. 다 김성훈 씨한테 보냈고 본인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돈 못 받는 거예요. 김성훈 씨한테서 받아야죠. 그 사람도 조사 중입니다. 김성훈도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당신은 지은 씨가 결혼했다는 걸 알았습니까? 네, 알았어요. 알면서도 계속 만났습니까? 지은 씨가 보낸 돈 뭐에 썼습니까? 제 빚을 갚았어요. 사채 빚이 8천만 원 있었거든요. 나머지 1천만 원은요. 생활비로 썼어요. 그 돈이 사기로 받은 돈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어렴풋이 알았어요. 근데 묻지 않았어요. 공범이네요. 저는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받은 것도 범죄입니다. 작물취득죄 성립됩니다. 안 돼요. 저 감옥 가면 안 돼요. 이미 늦었습니다. 김성훈도 구속됐어요. 두 사람 다 구치소에 갇혔죠.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재훈이와 함께 지은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수감복을 입고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피고인 최지은, 일어서십시오. 지은이가 일어났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검사 측 공소사실 진술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최지은은 2024년 3월에 피해자 이재훈 씨와 결혼하면서 가짜 임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이경희 씨로부터 임신 관련 비용 명목으로 총 9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으며 다른 남자 김성훈과 동거하면서 받은 돈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죠. 세상에, 정말 나쁘네. 판사가 지은이를 봤어요.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남자친구 빚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후회합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님, 재훈 오빠,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측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이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까? 손주가 생긴다고 기뻐했어요. 매일 설렜죠. 출산 준비도 하고 이름도 생각하고. 그런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제 아들도 아빠가 된다고 좋아했어요. 매일 아내를 챙기고 병원도 같이 가려고 했고, 그런데 아내는 다른 남자 집에 있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9천만 원은 큰 돈입니까? 네,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걸 사기로 잃었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은 씨, 지은이를 봤어요. 난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어. 손주가 생긴다고 너무 기뻤어. 근데 넌 날 이용했어. 돈만 노렸어. 용서 못해. 절대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넌 감옥에서 네가 한 짓을 후회해.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다음은 재훈이 차례였어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이혼 진행 중이고요.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을 때 어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아기도 정말 기다렸고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배신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재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은아,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네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려고 했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어. 근데 넌 날 뭘로 본 거야? 그냥 돈줄?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야? 내 인생 망쳐놓고.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앞으로 평생. 재판이 끝났어요. 다음 재판은 한 달 후 밖으로 나왔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정말? 아니, 사실 안 괜찮아. 근데 참아야지.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미안해. 엄마가 지은이를 제대로 못 봐서. 엄마 잘못 아니야. 지은이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야. 재훈아, 우리 이길 거야. 꼭. 응, 고마워, 엄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소파에 앉았죠. 9천만 원. 손주는 처음부터 없었어. 다 거짓말이었어.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 지은아, 넌 끝이야. 내가 끝까지 갈 거야. 반드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김성훈 씨 재산 찾았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가 준 돈으로 산 차가 있어요. 2천만 원짜리 중고차. 그리고 명품 시계, 가방. 전부 압류 가능합니다. 압류해 주세요. 당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친정도 조사했어요. 친정이요? 네, 지은 씨 아버지가 빚이 3천만 원 있어요. 어머니 혹시 지은 씨 아버지한테 돈 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다행이에요. 친정 식구들도 곧 연락 올 겁니다. 돈 달라고요. 절대 안 줘요. 당연하죠.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지은이 친정도 문제가 많구나. 온 가족이 사기꾼인가?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저 지은이 아버지 최만수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딸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혹시 합의 생각 없으세요? 합의요? 네, 딸이 감옥 가면 저희 집안 망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돈 돌려줄 수 있어요? 그게 없으시죠? 네, 그럼 합의 안 됩니다. 사모님, 제발요. 딸이 잘못했지만 한 번만. 안 됩니다.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5분 후 또 전화. 이번엔 지은이 어머니. 사모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어미 입장에서 빕니다. 저도 어미예요. 손주 있다고 속아서 9천만 원 준 어미.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돼요? 돈 돌려줄 거예요? 저희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그럼 합의 못합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었어요. 차단했죠. 친정도 똑같네. 돈 없으면서 합의하자고. 말도 안 돼.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들어갔죠. 재훈이와 함께 지은이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김성훈도 옆에 앉아 있었고요. 판사가 말했어요. 오늘은 양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검사 측 의견 말씀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최지은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가짜 임신이라는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족애를 이용했고 9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김성훈은 사기의 공범이자 작물취득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말했어요.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지은이를 봤어요. 피고인 최지은,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지은이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님, 재훈 오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돈이 필요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해. 제가 소리쳤어요. 넌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쳤어. 손주가 생긴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매일 밤 손주 이름 생각하고 옷 사러 다니고 그랬어.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9천만 원, 9천만 원이야. 내 아버지 빚 3천만 원까지 합치면 더 뜯어갈 생각이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탐정조사 다 나왔어. 내 친정이 나한테 연락할 계획이었다며. 딸 시집 보냈으니 축의금 달라고.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죠. 판사가 말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죠.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 참을 수가 없었어. 전현이 너무 뻔뻔해서. 나도 화났어. 최후 진술까지 거짓말하고. 일주일 후, 판결 날, 다시 법정에 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성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두 피고인은 연대하여 피해자 이경희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 쾅, 망치소리. 지은이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4년이나. 김성훈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법정을 나왔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겼어. 응, 이겼어. 4년이면 길지? 응, 충분해. 그리고 돈도 받아낼 수 있어. 9천만 원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가 그러는데 김성훈 재산 압류하면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대. 나머지는 출소 후에 천천히 갚게 할 거래. 그래도 다행이야. 변호사 사무소로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승소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강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김성훈 씨 차량이랑 명품 압류할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네. 그리고 지은 씨는 감옥에서 일하면서 돈 벌게 될 겁니다. 그 돈으로 조금씩 갚을 거고요. 감옥에서도 돈 벌 수 있어요? 네. 교도소 작업으로 월 30만 원 정도 벌어요. 4년이면 1,440만 원 정도 되죠. 그거 다 어머님한테 배상금으로 갈 겁니다. 좋아요. 며칠 후 김성훈 차량이 압류됐어요. 경매로 넘어갔죠. 2천만 원에 팔렸어요. 명품 시계와 가방도 압류됐고요. 총 800만 원. 어머님, 총 2,800만 원 회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6,200만 원은 지은 씨와 김성훈 씨가 출소 후에 갚아야 합니다. 끝까지 받아낼 거예요. 네, 매달 50만 원씩 갚게 하겠습니다. 재훈이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지은이가 감옥에 있으니 빨리 끝났죠. 재훈아, 이혼 확정됐어? 응? 어제 판결 났어. 위자료는? 3천만 원 받기로 했어. 그것도 못 받겠네. 응, 지은이 돈 없으니까 나중에 받아야지.
그래도 이혼해서 다행이야. 응, 이제 끝났어. 새 출발하자, 재훈아. 응, 엄마, 고마워. 한 달 후, 지은이 친정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지은이 오빠였습니다. 사모님, 저 지은이 오빠 최민수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동생이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게 제가 할 바예요. 병원비가 필요한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당신 동생이 저한테 9천만 원 사기쳤는데 제가 왜 당신네 아버지 병원비를 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알바 아니에요. 끊겠습니다. 사모님, 전화를 끊었어요. 차단했죠. 정말 뻔뻔하네. 온 가족이 사기꾼이야. 일주일 후, 이번엔 편지가 왔어요. 지은이가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매일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손주가 생긴다고 기뻐하신 어머님을 속였어요. 재훈 오빠도 완전히 배신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교도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고 있어요. 매달 30만 원씩 어머님께 보낼게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지은 올림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죠. 용서? 절대 안 해. 네가 한 짓을 평생 후회해. 재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재훈아, 지은이한테 편지 왔어? 응, 왔어. 뭐라고 써 있던데?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믿지 마. 안 믿어. 다 거짓말인 거 알아. 잘했어.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새로운 사람 만나볼까 해. 정말? 응, 소개팅 한번 나가볼게. 좋아. 이번엔 신중하게 봐. 알아. 걱정 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훈이가 새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누구? 내 여자친구 박수연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30대 후반, 차분한 인상, 초등학교 교사래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수연 씨, 재훈이한테 들었어요. 전에 이혼했다고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 그랬군요. 그래서 재훈 씨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배신당한 적 있으니까요. 솔직했어요. 지은이처럼 꾸미지 않았죠. 재훈이 잘 부탁드려요. 네, 잘할게요, 어머님. 식사를 함께 했어요. 수연은 자연스러웠어요. 설거지를 억지로 도와주지도 않았고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죠. 이게 정상이야. 지은이가 이상했던 거야. 재훈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엄마, 수연이 어때? 좋아, 좋은 사람 같아.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엔 천천히 해. 알아, 절대 서두르지 않을 거야. 그래, 잘했어.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은이 4년 동안 감옥에 있겠지. 나온 후에도 빚을 평생 갚아야 하고. 제업자득이야. 핸드폰을 봤어요. 계좌에 30만 원이 입금돼 있었죠. 지은이가 교도소에서 번 돈. 배상금으로. 30만 원. 윤깨 200만 원 남았어. 206개월이면 17년. 출소 후에도 13년을 더 갚아야 하네. 만족스러웠어요. 지은이가 평생 갚아야 한다는 게. 잘 됐어. 그게 내 벌이야.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죠. 여보, 당신이 남긴 돈. 곧 1천만 원 날렸지만 조금씩 돌려받고 있어. 그리고 재훈이는 새로운 사람 만났어. 좋은 사람.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평화로웠어요, 처음으로. 지은이가 사라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매달 지은이에게서 30만 원이 왔어요. 교도소 작업으로 번 돈. 마개월이면 360만 원. 김성훈이 압류된 돈 2,8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360만 원을 돌려받았죠. 남은 게 5,840만 원이네.
계산했어요. 아직 멀었어. 재훈이는 수연과 잘 지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 너희 둘이 가.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수연이가 어머님 모시고 가고 싶대. 정말? 응, 같이 가자. 주말에 함께 등산을 갔어요. 수연은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나 체력 좋아. 하하, 대단하세요. 정상에 올랐죠. 경치가 아름다웠어요. 와, 예쁘다. 그치? 여기 좋죠? 수연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제가 싸왔어요. 드세요. 고마워. 김밥과 과일. 정성스러웠죠. 맛있다. 다행이에요. 재훈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수연 옆에서.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평범하게 사랑하는 거지. 하산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즐거우셨어요? 응, 오랜만에 기분 좋았어. 다음에 또 가요. 그래, 좋아.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죠. 재훈이가 행복해 보여. 수연이는 좋은 사람이야. 지은이랑은 완전히 달라.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사모님, 저 최민수입니다. 지은이 오빠요. 또였어요.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걸었나 봐요. 무슨 일이세요? 동생이 교도소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알바예요. 사모님, 제발요. 동생 면회 한 번만 가주세요. 동생이 매일 울고 있어요. 왜 제가 가야 해요? 용서해달라고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필요 없어요. 사모님, 그리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다시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협박죄로요. 협박이 아니라 전화를 끊었어요. 이번엔 번호를 메모해뒀죠. 다시 전화 오면 진짜 신고할 생각으로. 일주일 후 편지가 또 왔어요. 이번엔 지은이 어머니가 보낸 거였어요. 사모님께 지은이 어머니입니다. 딸이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합니다. 하지만 딸도 사람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면회라도 가주시면 안 될까요? 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머님도 어머니시잖아요. 제 마음 이해해 주세요. 최지은 모 올린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이해? 무슨 이해? 네, 딸이 9천만 원 사기쳤는데 재훈이에게도 편지가 왔대요. 엄마, 지은이 어머니한테 편지 왔어. 나도 왔어. 뭐래? 면회 가달래? 용서해달래. 말도 안 되지? 당연하지. 절대 안 가. 나도 지은이 평생 안 볼 거야. 잘했어. 하지만 지은이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흘 후 집 앞에 지은이 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사모님, 뭐 하러 왔어요? 제발 딸 한 번만 봐주세요. 면회만이라도요. 싫다고 했잖아요. 사모님, 저 이렇게 빕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길바닥에. 일어나세요. 딸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교도소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한 번만 가주세요. 안 돼요. 돌아가세요. 사모님,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당장 안 가시면. 알겠습니다. 지은이 어머니가 울면서 돌아갔어요.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내 딸이 한 짓을 생각해봐. 9천만 원이야. 9천만 원. 집으로 들어갔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죠. 변호사님, 지은이 가족이 계속 괴롭혀요. 어떻게 해요? 전화하고 편지 보내고 집까지 찾아와요. 그건 불법입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그게 뭐예요? 법원에서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위반하면 처벌받고요. 해주세요. 네,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은이 가족은 저한테서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됐죠. 이제 안 오겠지? 평화가 찾아왔어요, 잠시. 하지만 한 달 후 다른 방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SNS였죠. 지은이 어머니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올렸어요. 며느리가 실수했다고 시어머니가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딸이 교도소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면회도 안 와주고 용서도 안 해주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딸도 사람인데 댓글이 달렸어요.
에휴, 요즘 시어머니들 너무해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교도소까지 보냈어요? 용서가 미덕인데 화가 났어요.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죠. 재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재훈아, 지은이 어머니가 블로그에 이상한 글 올렸어. 뭐? 우리가 지은이를 가혹하게 대한다고. 용서 안 해준다고. 말도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사람들이 믿고 있어. 엄마, 우리도 글 올려야겠어. 진실을. 그래야 할까? 응. 안 그러면 오해만 커져? 재훈이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지은이가 한 일을 전부. 제 아내 최지은은 가짜 임신으로 제 어머니에게서 9천만 원을 사기쳤습니다. 손주가 생긴다고 기뻐하시던 어머니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이것이 실수입니까?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법원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합니까? 증거도 첨부했어요. 판결문, 탐정자료 일부, 통장 내역, 댓글이 바뀌었죠. 헐, 이건 심각한데요. 가짜 임신, 완전 사기꾼이네. 9천만 원 용서 못하죠. 시어머니 피해자인데 왜 욕먹어야 해요? 지은이 어머니 블로그는 삭제됐어요. 며칠 후. 다행이다. 안도했어요. 하지만 2개월 후. 지은이에게서 편지가 또 왔어요. 이번엔 내용이 달랐죠. 어머님께. 제가 어머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정말 임신했었어요. 뭐?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재훈 오빠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었어요. 근데 유산했어요. 결혼 한 달 전에 병원에도 갔었어요. 근데 아기가 없어졌대요. 저는 무서웠어요. 재훈 오빠한테 말하면 결혼 취소될까봐.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계속 임신한 척. 성훈 오빠는 제 전 남자친구예요. 헤어졌는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빚 때문에 힘들다고.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돈을 받아서 줬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처음엔 정말 임신했었어요. 믿어주세요. 지은 편지를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죠. 진짜 임신했었다고? 유산했다고? 말도 안 돼. 재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재훈아, 지은이가 편지 보냈어. 진짜 임신했었다고. 뭐? 유산했대. 결혼 전에?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병원 기록. 유산했으면 기록 남았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지은이가 유산했다고 주장하는데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 기록 조회하면 됩니다.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님, 지은 씨 병원 기록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유산 기록 없습니다. 산부인과 방문 기록 자체가 없어요. 역시 거짓말이었네요. 네,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저 여자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네. 재훈이에게 알려줬어요. 재훈아, 확인했어. 유산 기록 없대. 역시 끝까지 거짓말하는 여자야. 엄마, 이제 지은이 편지 오면 다 버려. 읽지도 마. 그래야겠다.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야 해. 응, 알았어. 그날부터 지은이 편지는 읽지 않고 바로 버렸어요. 돈만 받았죠. 매달 30만 원. 돈만 갚아. 나머지는 신경 안 써. 2년이 지났습니다. 총 24개월, 72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지금까지 총 380만 원. 남은 건 520만 원. 재훈이는 수연과 결혼했어요. 조용하게. 가족들만. 엄마,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이야. 그래? 축하한다. 수연이 잘할게요, 사모님. 알아, 너 좋은 사람이야. 행복했어요, 진짜로. 지은이 같은 사기꾼 없이. 어머님, 저희 아기 가질 거예요. 정말? 네, 이번엔 진짜 손주 보실 수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기뻐서 그래. 저희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이는 아직 감옥에 있었어요. 2년 더 남았죠. 저는 매달 돈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넌 끝났어, 지은아. 평생 빚 갚으며 살 거야. 그게 내 벌이야. 3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변호사에게서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은 씨가 가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2년 만에 출소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년, 4년 선고받았는데 가석방 제도가 있어서요.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지내면 형기의 절반만 채우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놀랐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님. 혹시 접근하면 바로 신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벌써 나왔어? 2년 만에 재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재훈아, 큰일 났어. 뭔데, 엄마? 지은이 출소했어. 가석방으로. 뭐? 벌써? 응. 2년 만에 나왔대. 안 돼. 아직 2년이나 더 있어야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조심해야 해. 알았어, 엄마. 일주일 후,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후 3시쯤,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CCTV로 봤어요. 지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은이? 초인종을 또 눌렀어요. 연달아.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경찰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지금 제 집 앞에.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밖에서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가세요.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에요.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2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경찰 불렀어요. 빨리 가세요. 어머님, 10분 후 경찰이 왔어요. 신고하신 분 계세요? 네, 저예요. 밖으로 나갔죠.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 저 사람이에요. 접근 금지 명령 받았는데 집 앞에 왔어요. 경찰이 지은이를 봤어요. 최지은 씨 맞죠? 네. 접근 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동행하시죠. 경찰관님, 저는 그냥 사과하고 싶어서. 변명하지 마세요. 가시죠. 지은이가 끌려갔어요. 저를 보면서.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들어갔죠. 시작이구나. 괴롭힘에 재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재훈아, 지은이가 집에 왔었어. 정말? 응, 경찰이 데려갔어. 접근 금지 위반으로. 다행이다. 엄마 괜찮아? 무섭긴 한데 괜찮아. 조심해, 엄마. 혹시 또 오면 바로 신고하고. 알았어. 며칠 후, 이번엔 재훈이에게 연락이 갔어요. 엄마, 수연이한테 지은이가 전화했대. 뭐? 수연이 핸드폰으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뭐래? 자기가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돈이 필요하다고. 뻔뻔하게. 수연이가 거절했어. 그랬더니 협박하기 시작했대. 협박? 내 직장에 소문 낼 수도 있다고. 내가 전과자 아내 버렸다고. 소문 내면 회사에서 안 좋게 볼 거라고. 화가 났어요. 그 여자 정말. 엄마, 어떻게 하지? 변호사한테 연락해. 이것도 협박죄야. 알았어. 수연이 녹음을 해뒀대요. 지은이와의 통화를 영리했죠.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어머님, 이거 명백한 협박입니다. 고소 가능해요. 해주세요, 바로. 네. 그리고 어머님, 조심하세요. 지은 씨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훈이 회사에 익명 이메일이 왔대요. 이재훈 부장은 아내를 감옥에 보낸 사람입니다. 아내가 실수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고소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장 자리에 있어도 되나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대요. 재훈아, 괜찮아? 엄마, 인사팀에서 나를 불렀어. 해명하라고.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 지은이가 9천만 원 사기쳤다고. 가짜 임신으로. 증거도 다 보여줬어.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해해줬어. 근데 소문이 퍼졌어. 부서 사람들이 다 알아. 지은이가 보낸 거 확실해? 응. IP 추적했는데 지은이 핸드폰이래. 이것도 고소하자. 응, 엄마. 명예훼손으로. 그날 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수연아,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집 앞에 왔었어요. 뭐? 재훈이 출근하고 혼자 있었는데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 안 열었는데 계속 눌렀어요. 30분 동안. 세상에. 무서웠어요.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아팠어요. 괜찮아? 병원 갔어? 네. 다행히 아기는 괜찮대요. 근데 어머님, 응? 저 무서워요. 지은이가 우리 집을 알고 있어요. 또 올 것 같아요. 경찰 불렀어? 네. 불렀는데 지은이는 이미 도망갔어요. 이 여자가 정말 재훈이한테 말했어요. 재훈아, 수연이 보호해야 해. CCTV 더 설치하고 경비 강화하고. 알아, 엄마. 내일 당장 할게. 그리고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해? 스토킹으로. 응. 3일 후. 더 큰 충격이 왔어요. 김성훈도 출소했대요. 어머님, 김성훈도 나왔어요. 변호사가 전화했죠. 언제요? 어제요? 역시 가석방으로. 둘 다 나왔네요. 네, 조심하세요. 둘이 손잡으면 더 위험합니다. 예감이 맞았어요. 일주일 후 재훈이네 집 앞에 지은이와 김성훈이 함께 나타났대요. CCTV에 찍혔죠. 어머님, 영상 보내드릴게요. 재훈이가 보낸 영상을 봤어요. 지은이와 김성훈이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채 타서 지켜보기도 하고. 스토킹이야, 이건.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수연이가 너무 무서워해.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대. 경찰에 신고했어? 했어. 근데 증거가 약하대. 그냥 차에 앉아 있는 건 불법이 아니래. 말도 안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어쩔 수 없대.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여자들을 어떻게 멈추지?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제발 만나주세요. 얘기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거예요. 협박이었죠. 명백한. 캡처했어요. 증거로. 재훈이한테도 왔대요. 오빠, 나 정말 힘들어. 돈 좀 줘. 안 그러면 수연이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어. 해코지? 재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수연이 임신 중인데. 재훈아, 진정해. 지금 바로 경찰 가자. 이 문자 다 가지고. 응, 경찰서로 갔어요. 재훈이와 함께. 문자, 영상, 녹음 파일 다 제출했어요. 이건 협박이고 스토킹입니다. 조치 취해주세요. 형사가 자료를 봤어요. 이 정도면 체포 가능하겠는데요. 두 사람 다. 빨리 해주세요. 며느리가 임신 중이에요.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수배에 넣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무서워. 재훈아? 수연이가, 우리 아기가, 혹시 지은이가 정말 뭔 짓을 하면 어떡해? 그런 일 없을 거야. 경찰이 잡을 거야. 엄마, 안아줬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진심으로. 지은이가 어디까지 할까? 정말 수연이한테 해를 끼칠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불안해서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죠. 혹시 연락 오나? 새벽 3시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집 유리창이 깨졌어. 누가 돌을 던졌어. 뭐? 지금 경찰 불렀어. 수연이가 놀라서 쓰러졌어. 내가 지금 갈게.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재훈이네 집으로.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재훈이가 밖에 서 있었죠. 재훈아, 엄마, 수연이는?
응급실 갔어. 충격받아서 배가 아프다고. 가자, 병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수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죠. 수연아, 어머님,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기는 괜찮대요. 다행히. 다행이다. 근데 어머님, 너무 무서워요. 이제 어떡해요? 괜찮아. 경찰이 잡을 거야. 지은이랑 김성훈 다. 정말요? 응. 이제 증거가 확실하잖아. 유리창 깨뜨린 것까지. 하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불안했죠. 지은이를 빨리 잡아야 해. 안 그러면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지은 씨랑 김성훈 씨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CCTV에 찍혔어요. 유리창 깨뜨리는 거. 현행범으로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잡혔어. 드디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싸움이 남아 있었죠.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지은이와 김성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죠. 최지은 씨, 피해자 집 유리창을 깨뜨린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김성훈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성훈 오빠가 한 거예요. 저는 말렸어요. 김성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네가 하라고 했잖아? 아니야. 오빠가 먼저 그러자고 했어. 이 여자가 지금 형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둘 다 공범입니다. 같이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늘 하던 방식이죠.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그냥 차에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은 씨, 당신 지금 또 거짓말하고 있죠? 평생 거짓말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가짜 임신, 가짜 사랑, 가짜 반성.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난 당신 시어머니 아니에요. 이미 이혼했잖아요. 우린 남이에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2년 동안 감옥에서 몇 번이나 했어요? 편지로, 문자로. 근데 나와서 뭐 했어요? 우리 가족 괴롭히고 협박하고 유리창 깨뜨렸잖아요. 이게 반성한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출소하고 나서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게 우리 탓이에요? 사기친 건 당신이에요. 9천만 원 뜯어간 것도 당신이고 당연히 벌 받아야죠.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최지은 씨, 출소 후에 뭐 하면서 지냈습니까? 아르바이트요. 어디서요? 편의점이요. 급여는요? 한 달에 150만 원이요. 150만 원으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집은 어디 살았고요? 지은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성훈이 말했죠. 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럼 두 분이 동거한 겁니까? 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을 괴롭힌 건 둘이 계획한 거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자 기록 다 있어요. 서로 주고받은 거. 오늘 재훈이네 집 갈까? 응, 가자. 겁 좀 줘야 돈 낼 거야. 이런 내용들. 지은이와 김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인정하세요. 둘 다 공모해서 피해자 가족을 괴롭힌 겁니다. 협박죄, 공갈죄, 재물손해죄 다 성립돼요. 그때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뭔가 서류를 들고. 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두 형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최지은 씨, 당신 지금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죠? 네? 지은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사진 보세요. 형사가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다른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 손을 잡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희가 계속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동향 파악하려고요. 그런데 이 여자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더군요. 지은이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예요. 친구가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사진. 지은이가 그 남자에게 배를 만지게 하는 사진. 이건 임신한 척하고 있죠? 또 충격이었습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또요? 또 가짜 임신을?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남자 이름은 박준혁 35세 회사원입니다. 부모님이 자산가고요. 지은 씨가 2개월 전부터 접근했어요.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돈 받아내려던 중이었습니다. 김성훈이 소리쳤어요. 뭐, 지은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럼 저 남자는 뭐야? 또 사기치려고 한 거야? 미안해. 미안하긴, 너 정말 끝까지 사기꾼이구나. 형사가 말했습니다. 최지은 씨, 당신 상습범이에요. 4년 전 이경희 씨 집안에 9천만 원 사기, 그리고 지금 또 박준혁 씨 상대로 사기 시도. 이건 상습 사기죄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냥 뭐예요? 돈 필요해서 또 사기치려던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형사님, 그럼 그 남자, 박준혁 씨는 돈을 줬나요? 아직은 안 줬어요. 다행히 우리가 미리 연락해서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어머님. 네? 더 있습니다. 뭐가요?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최지은 씨 친정가족도 조사했습니다. 아버지 최만수, 어머니 박순자, 오빠 최민수. 이들도 공범입니다. 공범이요? 네. 지은 씨가 어머님한테 받은 돈 일부가 친정으로 갔어요. 통장 추적했더니 아버지 도박빚 갚는데 2천만 원, 오빠 사업 자금으로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친정 가족들도 알고 있었어요. 지은 씨가 사기치는 거 오히려 독려했고요. 시어머니 부자니까 더 뜯어내라고 문자 보낸 기록도 있습니다.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들은 몰랐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증거 다 있어요. 당신 친정가족들 내일 소환합니다. 조사받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훈이에게 전화했죠. 재훈아, 큰일 났어. 아니, 잘 됐어. 무슨 일인데? 지은이가 또 다른 남자 사기 치려고 했어. 또 가짜 임신으로. 뭐? 그리고 지은이 친정 가족들도 공범이래. 우리한테 받은 돈 일부가 친정으로 갔대. 온 가족이 사기꾼이었네. 응, 내일 다 소환된대. 엄마, 이제 끝나는 거지? 응, 이제 진짜 끝이야.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법정이 더 컸어요. 피고인이 많아서 지은이, 김성훈, 최만수, 박순자, 최민수 5명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5명이 일어났어요. 검사 측 공소사실 진술하세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최지은은 2023년 3월 가짜 임신으로 피해자 이경희로부터 9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고 협박했으며 재물을 송해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피해자 박준혁을 상대로 또다시 가짜 임신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상습 사기범으로 엄벌이 필요합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김성우는 최지은과 공모하여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고 협박했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최만수, 박순자, 최민수는 최지은의 사기를 방조하고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죠. 판사가 저를 봤어요.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석에 섰습니다. 5명의 피고인을 봤죠. 저는 손주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설레고 행복했어요.
손주 이름도 지어뒀고 옷도 샀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91,000만 원.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손주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사기꾼 가족한테 빼앗겼어요. 지은 씨 친정 식구들까지 나눠 가졌더군요. 지은이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당신은 출소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또 다른 남자를 속이려 했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평생 사기꾼으로 살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법이 당신을 심판할 거예요. 제대로.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재훈이가 다음 차례였죠. 피고인 최지은은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아기를 정말 기다렸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재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큰 거짓말이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재판이 끝났어요. 판결은 일주일 후, 그 일주일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이 가족이 전부 구속됐으니까요. 드디어 판결일, 법정에 들어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지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성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만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순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 이경희에게 9만 원을 배상하라.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주저앉았어요. 울부짖었죠. 안 돼. 7년이나. 친정 가족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훈이가 안아줬어요. 엄마, 이겼어. 우리 이겼어. 이겼어. 수연도 옆에 있었죠. 어머님,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래, 고마워.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미스네이스테이다, 어머님. 완벽한 승리예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의 어머님, 돈 회수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친정 가족들도 연대 책임이니까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핸드폰을 봤어요. 뉴스가 떠 있었죠. 가짜 임신 상습, 사기범 일가족 전원 실형, 피해액 1억 원 추정, 출소 2개월 만에 또 사기 시도, 법원 상습성 인정, 중형 선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보, 남편 사진을 봤어요? 우리 이겼어. 사기꾼 가족 전부 감옥 갔어. 당신이 모은 돈 꼭 받아낼 거야, 전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판결 이후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지은이 가족은 모두 감옥에 있었고 더 이상 괴롭힘도 없었죠. 어느 날 새벽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수연이 진통 시작했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알았어. 나도 지금 갈게.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 재훈이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엄마, 수연이는? 지금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괜찮을 거야.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시간.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나왔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정말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 네, 3.2kg로 건강합니다. 수연이는요? 산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울고 있었죠. 엄마, 아빠 됐어. 나 진짜 아빠 됐어. 그래, 축하한다. 이번엔 진짜야, 진짜 아기야. 알아, 진짜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연이 아기를 안고 있었죠. 어머님, 수연아, 고생했어. 고마워요.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예쁜 얼굴,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안아봐도 될까? 당연하죠.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 손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손주야. 이번엔 진짜야. 응가.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여보. 남편 생각이 났죠. 우리 손주야. 진짜 손주. 당신도 보고 싶었을 텐데.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름 지어줘. 내가? 응, 할머니가 지어줘. 그럼,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민준이, 이민준. 어때? 좋아, 민준이구나. 우리 아들. 재훈이가 아기를 안았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죠. 민준아, 아빠야. 잘 부탁해.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재훈이네 집으로. 저도 자주 갔죠. 도와주러.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산후조리 잘해야지. 감사해요.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행복했어요. 정말로. 민준아, 할머니야. 응가. 예쁘다. 우리 민준이? 한 달이 지났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재산 압류 완료됐어요. 얼마나 나왔나요? 최만수 씨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3억에 팔렸고요. 거기서 2억은 어머님한테 배상금으로 옵니다. 2억이요? 네. 그리고 최민수 씨 차량이랑 명품들 압류했어요. 총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2억 5천만 원? 네. 그리고 지은 씨가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매달 30만 원씩 보내올 겁니다. 7년이면 2천억과 20만 원이고요. 총 2억 520만 원. 아직 6천만 원 정도 부족하지만 출소 후에 계속 갚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 김성훈 씨도 재산 압류됐어요. 거기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받아낼 거예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돈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2억이 먼저 입금됐고 그 다음 5천만 원, 1,000만 원. 매달 지은이에게서 30만 원씩 왔죠. 9천만 원 중 2억 6천만 원 돌려받았네. 계산했어요. 남은 건 오히려 이득이네. 웃음이 났습니다. 지은이 친정집까지 빼앗았으니까요. 잘 됐어. 그게 벌이야?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어머님께 저는 매일 후회하며 지냅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죄를 뉘우치겠습니다. 가족들도 다 감옥에 왔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습니다. 지은 올린 편지를 읽지 않고 찢어버렸어요. 필요 없어. 너의 사과 따위. 재훈이에게도 왔대요. 엄마, 지은이한테 편지 왔어. 나도 왔어. 찢어버렸어. 나도? 잘했어. 엄마, 나 이제 진짜 행복해. 그래? 응, 수연이도 있고 민준이도 있고 완벽해.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싸워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운 거지. 고마워, 엄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100일이 됐어요. 100일상을 차렸죠. 할머니. 어머, 우리 민준이 할머니 부르네.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천사처럼. 친척들이 왔어요. 지인들도. 경희 씨 손주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좋은 며느리 만나서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우리 손주인데.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희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은이 때문에.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네, 고마워요, 어머님. 100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민준이 사진들, 웃는 얼굴, 자는 얼굴, 우는 얼굴. 예쁘다. 우리 손주.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 여보. 손주 봤지? 정말 예쁘지? 수연이도 좋은 사람이고. 여보, 우리 이겼어. 지은이한테, 그 사기꾼 가족한테.
다 감옥 갔어, 전부. 돈도 거의 다 받았어. 오히려 더 받았어. 지은이 친정집까지 빼앗았으니까.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보, 고마워. 하늘에서 지켜줘서. 앞으로도 지켜봐줘. 우리 손주 크는 거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워. 정말로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엄마 자? 아니 안 잤어.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 백일상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아니야 즐거웠어.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재훈아. 엄마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 이제 평생 행복하자.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었어요. 미소가 지어졌죠. 행복해. 진짜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하게. 지은아, 넌 지금 감옥에 있겠지. 7년 동안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내 가족들도 다 감옥에 있어. 너희가 저지른 죄의 대가야. 나는 행복해. 손주도 생기고 돈도 돌려받고 평화도 찾았어. 이게 정의야. 권선징각.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출소 후에도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사기꾼의 최후였습니다.